안녕하세요. 5월달 코워킹 데모데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인 발표를 시작으로 두 번째 발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표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니어 재능 마켓 달달 연구소의 허밍비 임선희 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허밍비 임팩트 비즈니스 팀의 임선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11월 초에 지금 베타 서비스 론칭을 열심히 준비 중인 시니어들의 재능이 거래되는 오픈마켓인 달달거래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허밍비는 1인 가구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2014년 8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설립 2년차를 맞았고요. 이 앞쪽을 잠깐 보시면 저희가 2년 동안에 했던 일들을 쭉 보실 수 있는데요. 정말 많은 일들을 입술이 부르터가면서 열심히 모든 직원들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주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생활을 개선해 줄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라이프 큐어 서비스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이따가 말씀드릴 시니어들의 재능이 거래되는 오픈마켓이 있고요. 또 이것은 이제 온라인 쪽에 하나의 모듈이 될 수가 있고, 저희가 지금 경복궁 옆에 있는 서촌과 그다음에 서울역 근처에 있는 중림동에 자그마한 오프라인 라운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라운지 이제 이름은 엄청 진지하게 크크랩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라운지를 확보한 이유는 사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서비스가 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그런 사업 구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예를 들면 재능 마켓에서 재능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저희 오프라인에 있는 라운지에서 그 재능을 판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교육을 하시거나 할 수 있는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연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라이프 큐어 서비스의 내용들을 채울 콘텐츠와 상품을 개발을 하거나 또 이제 관련된 문화 관련된 부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 두 번째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시니어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시를 한다거나 재능 나눔을 한다거나 소셜 다이닝을 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직 메인 서비스가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지 못하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를 열심히 먹여 살리고 있는 컨설팅 파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컨설팅 파트에서는 현재 서울시의 외국인 대상 모바일 관광 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론칭을 앞두고 있는 달달 거래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시니어 대상으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작년에 제가 같이 조인을 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니어 대상의 그런 아이템들이 워낙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을 스타트를 해야지 이제 잘 하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희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 이 달달거래소를 개발해야겠다라고 딱 결심을 하게 된 두 줄의 이제 문장이 있었는데, 어떤 자료를 봤는데 은퇴 후에 가장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내가 축적한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 취미를 다른 세대나 계층에게 나눠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태까지 너무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좀 쉬고 싶다, 즐기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의외로 되게 행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니즈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나눠드리게 해드리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달 거래소를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래프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은퇴 전후에 있는 50대 이상의 50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들 일부인데요. 은퇴 전에 갖고 계셨던 경력이 이제 은퇴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직업을 보유하신 적이 있냐는 질문에 62% 정도가 있다고 대답을 하셨고, 그들 중에 80%가 경력과 유관한 업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준비를 하시면서 새롭게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자격증이 실제로 구직 활동에 영향이 있는지를 여쭤를 봤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75% 정도가 없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기회를 찾지 못했다라는 사유가 상당히 많았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시니어들이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재능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이 어떤 목공예라던가 십자수 뜨개질 이런 그 문화생활 관련된 그런 능력을 본인의 재능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세 가지 이제 미션을 이제 도출을 했고 그것들이 전부 다 담길 수 있는 서비스가 시니어 재능거래 오픈 마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은퇴 후에 어떤 사장 위기에 있는 본인의 능력 혹은 아예 발굴하지 못하고 있었던 본인의 능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저희는 재능 거래로 해소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재능에 대한 홍보 또 그 재능에 대해서 누구나 항상 접근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온라인 상에서는 오픈 마켓의 형태로 또 오프라인 상에서는 라운지 형태로 이렇게 해결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재능 마켓이 현재에도 운영이 되고 있는 잘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시니어의 재능을 다루다 보니 그들과는 조금 다른 카테고리를 가져가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그 저희 달인이 달린다에서 달달에서 달달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달달 거래소의 주요 카테고리는 크게 6가지고요. 이거는 뭐 맘대로 정한 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했던 자료들 그리고 시니어가 확보 가능한 자격증이나 추천 그 노인 일자리 등의 그런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크게 6가지로 그룹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카테고리 명이 조금 우리가 기존에 보던 것과 좀 상이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본인의 재능을 돈을 주고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어색함이 아무래도 시니어 분들에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 뭐 디자인 아니 뭐 컨설팅, 마케팅 이렇게 너무 직관적인 메뉴명을 드리다 보면 내 재능이 진짜 저기에 속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조금 그 카테고리 명을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 반, 뭐 흥미 반 이렇게 해서 내 재능이 여기 속할 수 있을까라고 좀 친근하게 다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카테고리명을 정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각 카테고리별로도 저희가 캐릭터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맨 첫 번째 거를 보시면 참새방앗간의 청기누설 저기에는 방앗간이죠.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가맹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노하우를 여기다 제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밑에 언어의 마술사들 같은 경우는 뭐 통번역이라던가 언어 교육은 기본이고, 최근에 시니어들이 어떤 그 해설사 관련된 자격증들을 많이 취득을 하시더라고요. 숲 해설사라던가 아니면 지역 해설사.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기에 본인의 제공을 등록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아의 고수를 만날 시간은 말씀 그대로 앞부분에 그 설문조사 데이터에도 나왔듯이 문화예술이라든가 아니면 수선수리, 요리, 살림 본인의 그 생활 관련된 능력들을 여기다 제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시니어 재능 예시를 잠깐 적은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달달거래소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한 3가지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판매자 신뢰성 검증 부분인데요. 사실 오픈마켓이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되는 가장 문제이기도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개인들의 판매가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알려지지 않은 개인 판매자들을 구매자들한테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판매자한테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사전 검수 제도를 둬서 이제 그 가이드를 통과한 재능만 거래를 하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거래되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거래 데이터와 함께 그 판매자의 프로필 연관성 등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설계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을 통해서 판매자에게 등급을 부여를 하고 해서 판매자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그 시니어 배려하는 그 디자인으로 설계가 됐다라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카테고리 외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품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시니어들의 재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패키지 같은 것들이 가능하도록 BI 제작이라던가 브랜딩 서비스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 판매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떤 개인 판매자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데는 어떤 법적 요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 거래를 못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인들은 저희 허민비가 흡수를 해서 재능을 판매를 대행을 해드리는, 그래서 판매가 법적으로 어떤 무리가 없도록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거주생활권 내 재능거래라고 했는데, 일단 그 대부분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니어들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제공하는 그 재능이라던가 아니면 제공받는 재능이 이왕이면 거주 생활권 내에서 어떤 거동의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네모 안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이제 필요한 기술들이고요. 사실 이것이 지금 저희 쪽에 완전히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계신 그런 업체들이 있으시면,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업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6일하고 7일에 그 공유경제 박람회가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인가? DDP에서 열려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시면 저희 부스를 찾아주시면 선물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분 있나요? 따로 질문하실 분? 네, 없으시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민비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를 위한 그 재능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울산에서 왔는데, 사투리가 좀 나오죠? 울산에서 왔는데, 제가 중공업이랑 현철라든지 SK이노베이션에서 일을 다 해봤는데, 정말 50대 이상의 재능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나중에 이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시장님이랑 한번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능거래 시니어분들의 가치 창출에 대해서는 나중에 큰 진짜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나만의 지도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핀터레스트 방식의 소셜 지도 서비스 머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영거 대표님께서 직접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셜 지도 서비스 머핀입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여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소개해 드릴 거지만 재미있고 즐거운 소셜 어떤 툴 같은 느낌으로 사용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때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 머핀은 자신만의 지도와 장소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핀터레스트 방식의 소셜 지도 서비스입니다. 네, 핀터레스트 시스템을 저희가 최대한 거의 그대로 가져왔어요. 왜냐면 워낙 잘 만들어진 성공적인 서비스고 저희의 컨셉이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앱 스크린샷인데요. 저희가 이제 현재 iOS 버전으로 나와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한창 개발 중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글로벌 런칭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약간 멀리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제 화면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딱 앱을 켰을 때 첫 번째 이제 큐레이션 화면으로 그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지도라든지 핀을 이렇게 큐레이션해서 설명드리는 그런 화면이고요. 두 번째 화면은 이제 유저들이 자신들이 지도를 만들고 어떤 다른 지도나 이런 것들 팔로우한 것들을 자기 지도에 모아서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개별 핀들을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뭐 개인 프로필도 있고 다른 유저를 팔로잉하거나 다른 지도를 팔로우하거나 해서 뭐랄까 자신이 원하는 지역 정보만 골라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런 다음맵이나 구글맵이나 어떤 그런 서비스랑 저희는 어떤 뭐랄까
그런 서비스와 경쟁하는 그런 서비스는 절대 아닙니다. 그 뭐랄까 그 어떤 굉장히 베이스되는 지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해줄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강남을 갔는데 제가 관심 있는 어떤 맛집이라든지 뭐 그런 정보만 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지도 위에서 보려면은 사실 딱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자신이 미리 거기다가 뭔가 핀을 박아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그런데 잘 찾아내신 고수분들 있잖아요. 그런 고수분들의 지도를 팔로우함으로써 딱 저희 앱을 딱 열어보면은 이제 지도 화면으로 보이고 거기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찾아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자신이 직접 지도를 만든다. 이때 말씀드린 지도라는 거는 뭐 이제 거창한 지도가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지역 그 핀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유저를 팔로우하고 다른 사람의 지도를 팔로우함으로써 내가 모르던 어떤 곳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지도를 그 국내 지도를 쓰는 게 아니고 현재 애플 지도와 구글 지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유저들도 있고 저희 국내 유저들도 있고 국내에 사는 외국인들도 있고 반대로 해외 여행 가 있는 한국인들도 있고 해서 서로 이렇게 지역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어떤 지리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딱히 이렇게 컨셉을 뭐 맛집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거기에 딱 하나만 포커싱을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저희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께서는 그 한전에 계신 분 같은데 업무용으로 쓰시는지 핀을 한 900 몇 개를 만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좀 특이하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서비스를 이제 그 일반 유저분들도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으신데 좋은 점은 뭐랄까 어떤 그 서비스적으로 여러 군데 이제 위치 정보를 표시해야 되는 경우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커스텀하게 굉장히 좀 아이콘과 색상 플랫 컬러 이런 스타일로 이쁘게 보여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네. 저희가 서비스 전체적으로 이제 팔로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딱히 친구 이런 관계가 아니라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유롭게 좀 이제 보여지는 어떤 노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서비스에서 아직 이제 좋아요라든지 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메시지 기능은 저희가 개발은 현재 이제 좀 한창 하고 있는데 네, 보는 게 가능하고요. 저희 국가 제한이 없고요. 네. 그래서 조금 예시를 좀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예시 지도를 저희가 저희 유저분들이 만드신 것 중에서 이렇게 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제주도 관광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특별히 카페나 음식점을 박으신 게 아니고 뭐 저기 어떤 자연 경관이라든지 관광 포인트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핀 개수 84개 그리고 팔로워가 17명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좋은 점은 이제 딱히 뭐 사실 좀 애매해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뭐 어떤 뭐 예를 들어 제주도의 어느 한 도시나 이런 데서 지역 정보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구글 지도를 쓰면은 또 핀들이 안 이뻐 보이고 이렇게 좀 글씨도 나오고 이러면 좋은데 이런 게 안 되고 그렇다고 뭐 리스트 형태로 나오지 않은 게 한눈에 안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iOS는 지금 저희가 가능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요런 저희 지도를 그 여행 계획 비슷하게 좀 쓰고 계세요. 그래서 뭐 며칠 날은 뭐 어디 가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에다가 뭐 이렇게 이름도 적어놓고 해서 다녀오시는 분도 있고요. 실제로 뭐 여행 지도는 저희가 이제 유저분들이 만드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갔다 와서 이렇게 남기신 분도 있고 어디 가야지 해서 남기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완전 개인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좀 봐라 이러면서 나를 팔로우 해라 이런 느낌으로 열심히 만드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프랜차이즈 지도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떤 분은 이제 강남에 있는 맥도날드 지도를 만드셨더라고요. 맥도날드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맥도날드 저는 팔로우 했습니다. 맥도날드 너무 좋아해서 네. 그 맥도날드 지도를 만드신 분도 계시고요. 이러면 이제 맥도날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맥도날드 찾아가기 정말 쉽겠죠. 왜냐하면 낯선 환경에서도 맥도날드를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한전지도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업무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거 좀 걱정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영업망이 공개된다든지 이제 꺼리실 텐데 저희가 비밀 지도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이게 이렇게 비밀스럽게 지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희 스타트업이고 사실 되게 작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많은 해드리지는 뭐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 저희가 이제 만약 여기 저희 지도를 만드시고 저희 알려주시면 저희가 메인 화면에 저희가 노출을 시켜 드리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에 혹시 뭐 이렇게 어떤 기능이 필요하시다 이러면 저희에게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면요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 나갈 거고요. 예. 혹시 뭐 그 외로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저희랑 같이 뭔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저희에게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약간 좀 되게 고민이고요. 예. 저희가 이제 뭐 이건 조금 자랑인데 애플에 한 3번 정도 피처 됐었거든요. 이제 글로벌은 아직 저희가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피처는 안 되는데 그만큼 저희가 앱 퀄리티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애플한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뭔가 피처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달에 얼마 전에 이제 글로벌 출시를 했고요. 이제 저희가 2016년 말쯤에 한 2달 좀 후선에서 저희가 구글 플레이 역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혹시 질문하실 분 따로 있나요? 네, 말씀하세요. 장소를 검색할 때 제가 그 직접 장소를 가서 뭔가 이렇게 핀을 찍는 건지 아니면 검색이 가능한 건지. 저희 서비스는 이렇게 현재 위치에 꼭 핀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위치 정보 보호법 때문에 현재 위치를 이렇게 뭔가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저희로서 꺼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앉은 자리에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핀을 만드실 수 있고요. 뭐 여기서 막 저기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검색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색은 저희가 이제 애플 지도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고 페이스북에서도 가져오고 포스퀘어에서도 가져오고 다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만든 임의의 어떤 장소 정보일 수도 있고 애플에서 제공한 공식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네. 유저가 만든 지도를 예. 다른 유저에게 판매하는 부분도 혹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실 유료 구독하는 어떤 종류의 지도 같은 개념은 저희도 굉장히 뭐냐면 저희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장 돈이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BM을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그냥 광고를 붙여놨는데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다면 저희도 한번 이렇게 저희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되니까요. 비임적으로 만약에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개발을 해서 좀 클로즈하게 좀 기능을 오픈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저희 시간이 조금 돼서 바로 넘어가고요. 머핀 지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활용도가 정말 높아요. 이런 부분에서 디자인면이든 아니면 사실 이게 대표님께서 직접 이제 게임 개발자 출신이더라고요. 저 보니까. 그래서 재밌는 부분들을 정말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엑시트 라인이라고 중국 관광객의 여행 중에 생기는 불편함을 이제 챗봇을 통해서 해결해주는 온디맨드 컨시어서 서비스의 송정근 대표님을 하겠습니다. 이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엑시트9의 송정근입니다. 혹시 그 엑시트9이라는 저희 회사 이름인데요. 혹시 뜻을 좀 유추해 보실 수 있는 분이 좀 계신가요? EXIT 그다음 숫자 9인데요. 혹시 없으신가요? 보통 한 5분에서 6명 중에 1명은 이걸 유추해 내시던데 만약에 맞추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소정의 상품을. 이상도 아니에요? 네네, 출구 맞죠? 네, 출구인데 네. 그러니까 저희 엑시트9은 사실 저희 첫 번째 저희가 사무실이 엑시트9 이제 9번 출구, 홍대 입구역 9번 출구에 소호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원끼리 우리 회사 이름 뭐로 하지? 뭐로 할까? 하다가 우리 9번 출구 주변에 있잖아 하니까 그럼 9번 출구로 하자. 근데 한글보다는 좀 영어가 멋지지 않아? 그래서 이제 엑시트9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지금은 이제 홍대 주변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서울대 연구공원 단지에 지금 입주해 있는 상태고요. 사실은 홍대 9번 출구 주변에는 한 달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은 저희가 엑시트를 9번 할 거냐? 너무 당돌한 거 아니야? 뭐 M&A 9번 할 거야? 이렇게 놀리시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저희랑 인연이 있는 홍합밸리에서
네,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다들 여행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미국, 레바논, 중국 다양한 국가를 여행했는데요. 여행을 할 때마다 생각했던 것이 의사소통이 조금 더 잘 됐더라면 더 풍부하고 즐거운 여행이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메뉴판 읽으실 수 있으십니까? 해외여행 시 읽을 수 없는 메뉴판에 이렇게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지금 먹는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현지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음식인지 더 자세히 알고 먹고 싶었습니다. 이런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는 중국 관광객들에게도 가장 큰 불편함이며 떨어지는 만족도와 재방문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명동에서 강남까지 7만 원, 실제로는 만 원에서 15,000원이며 가는 거리입니다.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있는 건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중국인이 읽을 수 없는 중국어 표지판입니다. 대부분의 표지판이 소리가 나는 대로 표기가 되어 있거나 간체가 아닌 번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간단한 채팅으로 한번 해결해 보았습니다. 소비자가 택시 예상 요금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도와 택시 예상 요금, 오차 범위, 심지어는 택시 호출까지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읽을 수 없는 표지판을 사진을 찍어 보내면 번역과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관광객들의 불편함과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결해줄 문자 여행 비서 서비스 한유미씨입니다. 친구에게 문자하듯이 아주 친근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숙박, 맛집, 쇼핑 등 소비자 질문에 따른 맞춤형 UI로 응대를 합니다.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함께 제공되는 버튼을 통해서 지도를 보거나 예약을 하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용자들의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을 보시면 조금 더 협력점을 찾는데 수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행 상품 추천해줘라고 이제 소비자가 물어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경복궁의 항복 체험을 추천해준다거나 데일리 투어 같은 여행 상품을 추천해주고 예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스타를 좋아하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한류스타의 전시회를 예약해주거나 한류스타의 상품, 굿즈 상품이라고 하죠. 굿즈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이섬 가는 버스도 예약을 해주고 있고요. 명동 주변에 현지 오늘 당장 당일에 예약할 수 있는 최저가 호텔을 예약해줘라고 하면 몇 가지의 대안책을 제시해주고요. 바로 예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서비스들이 다 간단한 메시징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협업 데모데이는 처음이어서 기술적인 부분을 다 포함을 안 시켰는데요. 그러니까 이 발표가 끝나고 기술적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은 쇼핑이에요. 그래서 면세점을 포함한 쇼핑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있고요. 실제로 중국 현지에 저희가 한국의 상품을 배송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를 통해서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피드백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여행 정보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다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예약 결제, 이제 서비스 완료까지 아우르는 서비스로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저희 목표는 중국 관광객, 저희 이제 한국은 첫 번째 서비스 국가고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 챗봇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자유롭고 풍부하게 여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목표는 여행의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랑 같이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과 협업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기업, 그리고 저희와 함께 마케팅적으로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관광 티켓 사업을 판매를 하고 오늘 사실 못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 부인분께서 출산을 하셔가지고 오늘 갑작스럽게 그래서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오겠다고 굳이 해보시고 부인분을 돌봐라고 했는데 굳이 발표를 하시겠다고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초대를 따로 했습니다. 티켓매니아의 김대식 대표님을 큰 박수로 더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켓매니아라는 그 서비스를 맡고 있는 김대식이라고 하고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4시, 새벽 4시에 진통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못 올 것 같았는데
다행히도 12시에 잘 순산을 하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요. 또 신기하게도 저희 이제 신규 법인이 설립일이 오늘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딸도 없고, 네, 사업도 정말 새 출발하는 되게 의미 있는 날이어서 꼭 이 자리에 오고 싶었고, 네, 아무쪼록 좀 많은 분들과 다양한 측면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 티켓매니아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면에서 협업을 원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말썽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뜻하지 않게 18살 나이에 호주 유학을 가게 됐었고요. 4년 동안 있으면서 학교 졸업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첫 직장으로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18개월, 제가 근무할 딱 18개월 만에 망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망할 수 있겠구나를 되게 간접적으로 경험한 첫 번째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회사를 또 가는 대신에 또 창업을 결심했어요. 창업을 결심해서 그때 15개월 동안 제가 운영을 했는데, 그때 2009년도에 소셜커머스 메타 사이트 소쿨이라는 걸로 창업을 했었고요. 사업은 되게 잘 됐어요. 방문자 수도 계속 오르고, 뭐 광고 매출도 한 1,000만 원까지 딱 올랐던 시점에서 저희랑 같이 이 사업을 했던 이제 파트너 회사에서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너가 빠져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또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두 번째 실패를 겪었던 계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나는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고, 제가 이제 소셜커머스 메타 사이트를 운영했으니까 좀 동종업계에서 가장 큰 데서 좀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29살의 나이에 위메프에 들어가서 37개월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좀 잘 됐어요. 뭐 하나하나씩 계속 실패만 하다가 위메프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기획 일을 배우고 싶어서 기획팀에 들어갔고, 1년 정도 좀 안 됐을 때 기획팀장을 했고, 위메프 나오기 전에 이제 컬처 키즈라는 사업 부서를 맡았는데, 시장 점유율 3%에서 시작을 해서 1년 만에 한 40%까지 성장시키면서, 그때 이제 거의 조맹섭 대표님이라는 그때 실장님이 잘 봐주셔서 옐로우 트래블의 초대 CEO로 이제 오시면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스타팅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좀 이상하게 또 18개월 동안 일을 했어요. 옐로우 트래블에서. 그래서 이번에 티켓매니아의 1차 목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회원가입도 있고 매출도 있겠지만, 일단 18개월은 좀 넘기자라는 게 일단 1차 목표로 삼고 있고요. 제가 그 옐로우 트래블에서는 4개의 계열사를 영업적인 부분을 총괄했었는데, 제주도 OTA, 제주닷컴, 지금 이제 저희 회사 제주도 관광지 입장권 티켓을 파는 제주모바일, 티켓매니아, 그리고 동아렌터까지 총괄을 했었는데, 1년 사이에 제가 맡은 회사들이 정말 잘 됐어요. 압도적인 성장을 했었고, 근데 제가 맡은 회사 중에 유독 티켓매니아만 좀 잘 안 되게 됐어요. 뭐 이런 저희 이제 옐로우 트래블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옐로우 모바일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당시 이슈가 되게 많았고, 그때 어쨌든 결론적으로 대표님이셨던 이제 조맹서 대표님이 이제 성적이 좀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티켓매니아와 모지트라는 회사를 들고 이제 계열사 분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같이 하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가게 됐죠. 계속 제가 만약에 옐로우 트래블에 있었으면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혹은 이미 망한 티켓매니아를 갖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고 결심을 해서 티켓매니아를 맡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올해 4월 1일이고요. 그래서 맡았을 때 월 매출이 이제 5천만 원이었는데 3개월 만에 이제 3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죠. 제대로 해보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을 봤으니 이제 제대로 해보자 해서, 저희 회사는 이제 조맹섭 대표님 체제에서 이제 제가 새로 대표를 맡아서 새롭게 이제 운영을 오늘부로 정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총 3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온라인 티켓 판매, 두 번째는 게스트하우스 프랜차이즈 오프라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스템인데,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는 B2B만 하고 있어요. 관광지 이제 제휴되어 있는 곳을
소셜 커머스나 오픈마켓이나 이런 데 이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제가 생각한 건 제주도 사업 티켓을 직접 파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어서 되게 어렵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제주도에 관련된 사업을 하신다면 충분히 저희랑 제휴를 맺어서 저희는 네, 입금가로 그냥 뭐 수수료 하나도 없이 일단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는 이제 볼륨을 얻어서 원가 절감을 이제 기대하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차적으로 생각을 했고, 지금 제주도는 티켓은 해오리라는 회사와 그 제주모바일이라는 회사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제가 제주모바일을 서포트하는 일을 했었지만 해오리가 연 한 300억, 350억 정도를 하고 있고 제주모바일이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하면 후발주자가 절대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한 결론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컨텐츠에서 차별화하자, 두 번째는 게스트하우스 오프라인에 허브를 만들자. 두 가지를 가지고 일단 이제 지금 차별화를 지금 막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컨텐츠 같은 경우는 뭐 카테고리 확장하고 뭐 잘 되면 내력 확장하고 하는 게 있지만, 제가 가장 킬러 컨텐츠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사람 중심의 투어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프렌트립이나 뭐 대열, 뭐 마이리얼 트립, 뭐 설레여행 잘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뭐 저희도 그런 면에서는 좀 배우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과거에 소셜 커머스가 로컬 상품으로 뭔가 이렇게 막 경쟁을 했듯이, 저는 어쨌든 티켓과 이 관련 시장은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정말 이 투어 상품이 어떤 성패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좀 확신을 갖고 있어서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차별화를 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한 게, 투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오케이,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를 하자. 게스트하우스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하는 말이 뭐 오늘 뭐 했고 내일 뭐 하고, 네, 이런 다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은 다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 게스트하우스를 잘해서 뭐 100개 지점, 뭐 200개 지점까지 뭐 런칭이 잘 된다면 결국 100명, 200명, 뭐 300명의 스태프들이 있는 거고, 그 스태프들은 결국 계속 다양한 정말 300가지 이상의 투어 상품이 만들 수 있을 어떤 그런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 티켓 사업 B2C 사이트 오픈과 게스트하우스 프랜차이즈를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게스트하우스는 12월에 1호점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이름은 오후 8시예요. 뭐 감이 오시죠? 왜 오후 8시인지. 뭔가 오후 8시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뭐 파티 문화의 어떤 게스트하우스의 컨셉으로 오픈을 앞두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플레이오토라고 상품을 한 번 올리면 이게 여러 채널에 동시에 올라가고 재고 관리하는 그런 그 회사가 있어요. 제가 유메프 때 이제 그때 본부장이었던 분이 여기 대표님으로 계시는데, 어쨌든 여행에 최적화된 시스템은 아직 없어요. 저희 예를 들어서 에코랜드의 가격이 바뀌어서 바꾸려면 위메프 따로 들어가야 되고 마켓 따로 들어가고 다 따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고, 관광지에서도 여러 인증창들을 이제 껐다 켰다 하는 뭐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이 B2B 솔루션 사업으로 지금 이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제주도 시장 상황은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시장이 크고, 근데 온라인 비중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시장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비전은 뭐 앞서 말씀 좀 드렸듯이 일단 티켓으로 레저 투어를 연결하는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그 매개체로 레저와 투어 이제 컨텐츠를 적극 개발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채널을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이 두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밤을 새가지고 머리가 되게 어리둥절한데, 일단은 여기서 발표를 마치고 궁금하신 부분 있거나, 또 저희 뭐 일단 다 열려 있어요. 이게 꼭 뭐 관광지 티켓이 아니고 투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여러 측면에서 제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네, 적극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네트워킹 시간에 따로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파트로 이제 세 팀을 소개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한 3분 정도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의 박현준 대표님이 직접 발표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문화공간 사이의 김시훈 대표. 세 번째는 트래블데이의 이정훈 기획자분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박현준 대표님께서 이제 스포츠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은 이제 서비스를 잠시 중단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박현중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 오토 익스타의 박현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가 발표 자리가 두 번째인데요. 지난번 발표 때 발표하고 그 다음날 사실 과로로 쓰러졌었습니다. 그래서 4일을 알아 누웠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찾아보고 하니까 굉장히 뭐 발음이 꼬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무사하길 바라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제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는 익스트림이니까 저희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림의 문제는 하고 싶은데 접근 도구가 없고요. 그리고 소규모 레저 업소라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음지에서 계속 머물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클릭 3번으로 쉽고 빠르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익스타를 런칭하였고요. 올해 5월에 런칭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매출을 했고요. 회원가입 700명, 다운로드 720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1300여 개를 했고요. 안드로이드 앱과 데스크 사이트만 서비스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기회 획득 비용이 좀 괜찮은 편이고요. 저희는 익스트림 엔터테인먼트를 꿈꾸고 있고요. 그것은 O2O, 이커머스, 콘텐츠, 리조트가 그것입니다. 모두 다 뉴 어프로치고요. 창조신 분야입니다. 뭐 1조 시장을 꿈꾼다는 뭐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고요. 국내 시장을 장악한 뒤 이제 글로벌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뭐 사진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국내 익스트림 시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익스트림은 원래 많은 IT 회사들이 익스트림으로 많이 제휴를 시도하고 넘어오고 했었는데요. 익스트림은 저희가 생각하는 익스트림은 콘텐츠가 개발이 되어야 하고 올바른 문화가 강선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하고요.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봉사 정신을 발휘해서 베이스를 깔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서비스의 중단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내년 3월에 버전 2로 돌아올 예정인데 단체, 포리널, 인바운드가 그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오토 서비스란 게 심플이 굉장히 생명인데 뭐 시스템과 시스템이 잘 녹아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키워드들이 제휴에 관한 키워드들인 것 같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성수동 쪽에 이제 문화공간을 이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김시용 대표님의 이제 사회 공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네, 소개받은 김시용입니다. 저는 아티스트 길드 4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수동의 아티스트 아지트 플레이스 4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길드가 이게 뭐냐, 도대체 조합이냐 뭐냐 하는데, 제가 원래 하드코어 게이머여가지고 어떤 그런 온라인에서 어떤 게임 길드와 같은 형태로 오프라인으로 구현을 해보자 해가지고 다양한 영역에 있는, 쉽게 해서 독고다이 솔로잉을 하는 아티스트들, 크리에이터들을 모아서 집단을 만들고 커뮤니티 활동을 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뮤지션, 미디어 아트, 영상, 인테리어 디자인, 건축, 뭐 각계 다양한 분야의 어떤 아티스트들과 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60명 정도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동에 있는 문화공간은 처음에는 저희가 창고에서 시작해서 지금 공간이 3번째인데요. 원래 저희가 코워킹 스페이스 겸 작업실로 쓰다가 저희가 하도 파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술 먹고 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화 공간이 되어서 기존에 어떤 문화 공간은 하드웨어를 만들고 거기 컨텐츠가 들어간 형태였는데 저희는 소프트웨어가 먼저고 공간이 이제 더 생긴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2015년 7월부터 이번 달까지 1년 동안 행사를 총 47번 기획 행사를 했고요. 대관 행사를 40번, 저희가 기획 행사 방문자가 약 9,000명 정도 되고 대관까지 합치면 한 3만 명 정도가 다녀가셨습니다. 네, 저희가 했던 행사 리스트고요. 그래서 크게 저희는 3가지를 했습니다. 오프라인 이벤트, 자체 행사, 그 다음에 공동 행사, 그리고 대관 행사, 그리고 기업의 아트 브랜딩, 그리고 어떤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이렇게 수행해 왔고요. 저희가 4인 아이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매달 공간을 요새 젠틀몬스터가 이런 거 잘 하는데 공간을 계속 어떤 새로운 컨셉으로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다양한 어떤 분야의 파티들을 저희가 기획해서 해왔고요. 그리고 아티스트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지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거는 공동 행사 했던 건데요. 올윈이라는 그룹 경매 서비스와 함께 해서 저희가 공연 브랜드를 만들어서 같이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여행과 관련된 테마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손미나 앤 컴퍼니와 어떤 국가 테마를 크게 스페인과 브라질로 해서 컬처 토크와 어떤 공연, 아트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를 2번 진행을 했었어요. 브라질은 리우 올림픽 폐막식 직전에 갑자기 이제 브라질 올림픽을 했으니까 브라질 음악과 브라질 이야기와 어떤 브라질적인 어떤 공간적인 느낌을 가지고 행사를 해보자고 해가지고 네, 빨리 준비했지만 준비한 기간에 비해 되게 호응이 좋았던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과 함께한 어떤 라이브 페인팅 쇼였고요. 9시간 동안 작가 4명이 그리는 걸 이제 앉아서 커피나 맥주 마시면서 구경하는, 그리고 끝나고 아티스트 토크까지 이어지는 행사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CCL 글로벌이라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라고 이제 저작권 관련된 어떤 단체인데 거기에 어떤 글로벌 서밋 행사를 저희가 했고요. 이건 대관 행사인데 저희가 뭐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 그룹인데 한 10,000명 정도가 일주일 넘게 방문했던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트 브랜딩에서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했던 게 앱솔루트 보드카의 라운지가 가로수길에 있는데 거기에 아트를 그때 프로모션 주제에 맞춰서 작업을 했었고요. 이거는 이번에 최근에 막 한 프로젝트인데요. 신한카드와 애플과 에어비앤비와 허츠와 미국 관광청 스폰으로 일단 가자고, 그래서 인사이트 트립 피처링 포켓몬고 해가지고 포켓몬고를 하면서 미국의 어떤 스팟들을 돌아다니는 여행들을 했어요. 크게 4가지 주제였는데 공간들이 상업 공간, 그 다음에 오피스, 그러니까 상업 공간 중에서도 카페, 그 다음에 북스토어, 그리고 재즈 클럽 이렇게 저희가 돌아다녔고요. 지금 갔다 온 영상과 사진 이제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제 제휴 제안 내용은 저희가 내년도에 기획하고 있는 행사들의 B2B 티켓 세일즈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동 기획 이벤트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반 대관도 B2B로 지금 팔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이거 말고 사실 몇 개 더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인사이트 트립 2번째 거 지금 다른 컨셉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또 네, 협찬 및 후원 기업 그리고 파트너 찾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3번째로 트래블데이의 이정 계획자가 불편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이건 기업은 따로 아니고요. 저희가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 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가 당신을 또 봅니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나중에 네트워킹 시간 때 따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좀 의미 있는 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신을 또 봅니다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트래블데이 이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좀 많이 두렵기도 하고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왜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신체 비밀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하지만 반대로 좀 설레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대도 됩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발표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한 10년 이상 마케팅 업무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홍합밸리와 같은 스타트업을 이제 인큐베이팅하는 인큐베이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좋아해서 한 30개국 여행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초보자들을 좀 여행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고자 여행책을 낸 여행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작년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참았는데 계속 아파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몸에 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 검정 부분 거의 모든 장기가 전이가 된 말기암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왜 나지? 그리고 정말 맞을까? 오진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 현실 도피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실제 치료가 일어나고 그러다 제가 눕기도 힘들 정도로 아프다 보니까 이게 현실로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스타일은 살리고 싶어서 머리를 이렇게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실은 이렇게 됐지만 이마저도 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힘든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삶에 대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정도로 제 몸은 되게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응원하고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응원과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 스스로 이번 암을 한번 이겨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겨냈고요. 사실 항암 치료라는 게 자기 몸속에 독약을 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약이 좋다고 하더라도 자기 극복 의지가 없는 이상 이거를 이겨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저는 운이 좋게도 좀 긍정적인 마인드였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걸 치료를 하게 됐고 이제 치료가 완료된 지 이제 9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외부 활동도 할 수 있게 됐고 여행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이겨내는 자기 극복 의지를 가졌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여행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여행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빨리 나와서 어디를 여행하고 싶다는 게 저한테는 그 극복 의지를 지속시킬 수 있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환자가 되면 이런 자기 극복 의지를 지속시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요양할 때도 여행을 서서히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머리도 빨리 나고요. 그 다음에 체력도 더 증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좀 더 힐링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쉬고자 연말부터 약간 또 몇 개월 동안 회사를 좀 쉴 건데요. 그때 힐링 여행을 해야지 하다가 이 힐링 여행이 딴 사람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당신을 또 봅니다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 뜻은 여러분들 아바타 다 보셨죠? 거기서 보시면 ICU라고 당신을 또 봅니다라는 인사말을 하는데요. 거기서 착안해서 건강한 당신을 다시 또 보고 싶다라는 의미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영화배우 장진영하고요. 그 다음에 울라 세션의 임용택 모두 30대에 아쉽지만 생을 마감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암으로요. 이처럼 지금 식습관 변화나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서 20, 30대의 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급증을 했죠. 저도 불과 7개월 전까지 종합검진을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7개월 만에 그렇게 말기 암 환자가 된 겁니다. 그만큼 젊기 때문에 빨리 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만큼 더 상실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젊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평균 치료비 1,159만 원은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국가에서 지원 보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면 나가는 비용이에요. 근데 1년 동안 이걸 하다 보면 분명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치료를 다 완치를 했다 그래도 1년 이상 정도 일을 관두기 때문에 다시 복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당신을 또 봅니다라는 20, 30대 암 환자한테 타겟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뭔가 자극제가 될 수 있는 여행을 테마로 자기 극복 의지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마음의 온도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한 장의 사진은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한 청년이 이 노인을 돕고자 소셜 펀딩한 사례인데요. 단지 54분 만에 3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3.5억 정도가 펀딩이 됐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긴 힘든 건 알고 있지만 외국보다는 미국보다는 우리나라는 사람다움이나 사람에 대한 정이 많기 때문에 그게 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첫 번째 행동은 그들에게 뭔가 자기 극복 의지를 돋울 수 있는 포토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포토북은 저 혼자 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 인원인 사진 영상하고 그 다음 디자이너, 작가 이렇게 저까지 해서 최소 4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 프리허그나 아이스 버킷 챌린지 같은 파급력이 있는 행동들을 통해서 소셜 기부를 좀 받아서 100명의 암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젝트도 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포토북과 연이어서 여행자들 테마로 여행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암 환자들한테 포커싱을 맞출 수 있는 응원 메시지들을 좀 담아서 SNS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포토북은 탐스 슈즈와 같이 일반 구매자가 구매를 하면 한 권은 이제 암 환자들한테 줘서 그걸 보면서 자기 극복 의지를 통해서 암을 극복할 수 있게 활용이 될 거고요. 소셜 기부는 이제 형편이 어려운 20, 30대 암 환자들한테 치료를 도울 수 있는 형태로 기부가 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을 하면 뭐 적십자나 그런 큰 단체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쓰였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투명적으로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를 이용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이 발표가 끝나고 나면요, 저는 이제 사람을 좀 구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행 테마다 보니까 여행에 미치다나 설레 여행을 통해서 우선 진행을 할 건데요.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발로 뛸 생각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주변에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실 분이 있다면 같이 얘기해 주시고 빅마우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팀 빌딩으로 국내부터 우선 여행을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12월 말부터 100일간의 여행 플랜을 통해서 포토북을 제작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전 단계 것들이 조금 더 빨리 될 수만 있다고 하면 시간을 좀 더 당겨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빨리 도울수록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여행을 할 때 이제 필요한 비용이나 그런 것들을 후원 받지만 저희가 그런 비용조차도 좀 더 아껴서 암 환자한테 더 도움이 되고자 숙소 같은 것들은 카우치 서핑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토북이 완료가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고 나서 그걸로 인해서 암 환자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조명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유의미한 활동이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1기, 2기 이런 식으로 점차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100명이 아닌 점점 더 늘어서 이걸로 인해서 더 20, 30대 암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좀 더 저같이 외부 활동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킹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문제, 여기 계신 분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되게 난제입니다. 근데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요. 문제 푸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이걸 좀 다른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좀 더 유의미한 네,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네, 고 이민택 님이 주로 했던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작은 참여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작은 후원이라도 좋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요. 여러분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따로 메일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거는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제가 겪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확신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발표가 약간 늘어진 감이 있는데 좀 최대한 그 팀원분들이라든지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좀 생각에 일반적으로 그냥 놔뒀습니다. 그 네트워킹 시간 이제 가질 건데요. 이제 피자를 준비했으니까요. 피자도 드시고 음료라든지 자유롭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